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와운의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8주간 이제 스페셜 강좌를 통해서 대형주 승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TV에서 매주 수요일 밤 12시에 보실 수 있고,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무료로 신청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해드릴 패턴은 이제 채널 세기형, 하락 채널 패턴을 설명해드릴 건데, 자, 하락 채널 패턴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계속된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하락하는 녀석은 보지 마라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하락 채널 패턴이 나중에 추세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상당히 상승 자체도 강하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선은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 떨어질 때마다 또 추가 매수를 열심히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저점이 만들어졌다 되게 되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반등을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그 반등폭이 얼마 나올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다가 되는데, 하락폭의 절반을 메울지 38.2% 정도 할지 모르죠. 그래서 우선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평균가보다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못했다거나 하게 되면 기다린다가 되는데, 여기서 한번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게 될 경우 어떻게 되죠? 다시 저점을 지켜주느냐, 요거를 보게 되죠. 근데 이 저점을 깬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손절매가 주로 많이 나간다가 됩니다. 왜?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죠. 반등한다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앞전에 이 공포를 한번 또 겪었으니까 반등 시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가지 못하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공포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점을 지키느냐를 또 봅니다. 근데 저점이 또 깨져요.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손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이어진다 됐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없어진다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매물이 위에서 많이 쌓인다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앞전에 있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점점점 매물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한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세를 그리게 되면은 추세 라인대가 이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여기 라인대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맞고 떨어진다 했을 때 저점이 또 깨질 거냐 확인을 한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점이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여기 자리대가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 구간대가 쌍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바닥이 되면서 요 추세를 넘어간다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추세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는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패턴에서 이 추세를 돌파한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주로. 왜? 시장에서 하락 자체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결국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 반대되는 케이스가 된다 되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안착하고 물량을 소화하고 안착하고 물량을 소화하고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 패턴이 역전되는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관심을 높게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하락 채널에서도 이 중간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 여기가 가장 좋은 그런 자리가 되게 되고, 실제로 확인하고 산다면 돌파 후 사도 늦지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단기로 본다 했을 때는 요 폭마디가 기본 상승폭 마디가 되기 때문에 요 돌파가 나온 시점짜리 때 기준에서 기본 폭마디로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역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채널 패턴에서는 사실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간상에서의 큰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주간상에서의 큰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완성이 됐다면은 앞으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에서 추세를 그릴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가 라인 때 긋는다 했을 때 고가 추세만 이렇게 긋는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추세 라인 때 그때 어떻게 그린다? 제일 중첩이 많이 되는 자리가 신뢰도가 높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첩이 제일 많이 되는 자리 때를 그린다 하면은 실제로 현대차는 이렇게 추세를 그릴 수가 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채널 패턴을 그릴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추세가 서로 평행이 되는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되는 케이스인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추세가 그린다 했을 때는 이 추세가 여기가 좀 더 신뢰도도 높지만 평행이 만들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이 평행 값을 어느 정도 맞춰서 긋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상승이 이어졌던 케이스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진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되죠. 그러고 나서 지지를 밟고 갈 것이냐,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라인대를 이제 넘어간다 했을 때 기본 마디폭을 요 추세 라인대에서 이렇게 잡는 자리 때 여기까지가 1차 목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돌파하고 지지 밟고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 패턴도 일간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분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정석적인 그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은 각도 자체가 늘어지고 이런 과정도 많이 변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채널 패턴 같은 경우가 딱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실제 요 구간대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 될 수 있는 케이스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떨어졌다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서 넘어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채널 패턴에서는 역시 거래량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장 영향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제 채널 패턴을 적용하시면 좋게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채널 패턴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추세, 하락 추세를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그림으로 바뀌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